오늘은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작품은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이육사가 자신의 역사관과 신념을 드러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야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일단 이 시는 크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이런 구성을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해서 순행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같은 의미로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선택지에서 표현될 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같이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 시에서는 까마득한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주 먼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하늘이 처음 열렸다고 하네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지개벽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광야의 탄생, 즉 광야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기던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에서 등장하는 닭 우는 소리는 뭐냐? 이건 생명의 기척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닭이 운다는 건 그 닭을 식량으로 키우고 있는 인간이 일단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닭 우는 소리는 인간의 생활 그 자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전체가 서리법인 걸 고려하면 답은 이미 정해진 상태인데요. 하늘이 처음 열리던, 즉 천지개벽 하던 바로 그 순간에는 그 어디에서도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년은 태초의 정적 속에서 광야라는 새로운 세계가 장엄하게 열리던 순간을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소주제 역시 광야의 원시성 또는 태초의 광야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의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일단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즉 사랑해서 휘달려 나간다는 표현이 등장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수많은 산맥들이 바다를 향해 쫙 펼쳐지는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야의 광활함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휘달린다는 어휘를 통해서 역동적 이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는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고 표현했는데 제목이 광야라는 걸 고려한다면 이곳은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광야는 우리 민족의 공간 그 자체로서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를 침범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침범할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신성불가침의 땅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왜냐, 이육사가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고요. 이에 따라서 일제는 이미 우리 민족의 공간인 광야를 잔혹하게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표현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 일제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이연의 소주제는 광야의 광활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광야가 갖고 있는 공간적 신성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여기에서 광음은 빛광과 그늘음이라는 한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 해석은 햇빛과 그늘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낮과 밤이라는 시간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은 결국 하루를 의미하게 될 거고 이것이 무수히 반복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시간 또는 세월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러므로 끊임없는 광음은 끝없이 반복되는 세월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가 졌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피고 지는 건 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은 세월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시각화하였다. 즉, 개화와 낙화로 표현하였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는 흐른다 라는 말을 종종 들었던 걸 떠올려야 하는데요. 역사와 문명은 설령 특정 국가 또는 집단이 멸망했다고 해도 그 시기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흐른다 라고 표현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 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커다란 강물이 드디어 처음으로 비로소 길을 연 거니까 이 부분은 역사의 태동, 즉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의 소주제 역시 광야의 역사성 또는 문명의 시작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아까 1년에서 이 시가 순행적 구성, 같은 말로 추버식 구성을 따르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를 뜻하는 부분이 지금이라는 단어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선 현재 눈이 내리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눈은 차가운 속성 때문에 고난과 시련으로 많이 해석되는 편인데요. 이 시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눈이 일제의 탄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이 내린다 라는 표현은 결국 지금 이 현실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암울하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매화 향기는 홀로 아득하다고 합니다. 일단 매화는 지조와 절개의 끝판왕인데요. 따뜻한 봄에 꽃을 피우는 대신 한겨울에 눈이라는 시련을 극복하면서 꽃을 피워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매화의 향기가 가득하다는 건 결국 지조와 절개 같은 고고한 기상이 가득하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의지 정도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나오는 문장은 시험에서 선택지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요. 일단 이 문장은 일제의 포갑이라는 시련에 눈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혼자서 꿋꿋하게 독립을 염원하는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자기 희생적 의지가 되겠고요.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속죄양 모티프가 될 겁니다. 참고로 속죄양 모티프라는 건 예수의 삶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 꼴,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대신 우리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선 표현상의 특징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주어는 내가 등장했으니까 1인칭이죠. 그런데 종결어미가 지금 명령형으로 나와 있네요. 이건 호응이 맞지 않죠. 명령형으로 문장을 끝낼 거였다면 2인칭이 너라든가 3인칭인 그 이런 단어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육사는 주어와 종결어미가 서로 호응하지 않도록 시를 썼느냐. 이건 일부러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표현, 즉 시적 허용을 씀으로써 그만큼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부각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의 소주제는 일제강점기라는 암담한 현실적 상황과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오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아까 4연에서 지금이 현재를 뜻하는 단어였다면 이번에 등장한 청고의 뒤는 미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년부터 5년까지의 시간의 흐름은 거꾸로 간 적 없이, 즉 역순행이 아니라 순행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주 먼 미래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백마를 탔다는 점에서 신성한 느낌이 좀 들죠.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님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던 걸 고려한다면 이 초인은 결국 그 독립을 이루어줄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선택지에서 독립을 이끌어줄 후손 아니면 민족의 구원자 정도로 표현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건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문법적으로 초인이 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미래형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요. 초인이 있어 라고 현재형 표현을 씀으로써 반드시 독립의 순간이 올 거다 라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강조됩니다. 아무래도 미래형을 쓰면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라는 두 가지 상황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러 현재형을 고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연의 소주제는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의 소주제들을 모두 모아서 이 작품의 전체 주제를 정리해 본다면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와 염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64의 광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